주영 씨도 살던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좀 놀랐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40여일 만에 40층의 골조를 쌓아 올린다. 이건 뭐 거의 하루에 한 층씩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네. 김정은이가 내년까지 무조건 끝내라 하면 누가 봐도 무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끝내라고 지시를 줬으니까 이제 낮과 밤을 패서 막 그거 올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으로 본다면 이제 70층 아파트를 올리려면 네. 그래도 이제 계획을 하고 아무리 빨리 해도 2년은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이제 무조건 끝내라고 하니까 네. 북한 말로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켜서 몇 개월 만에 막 밀어붙이는 거죠. 네. 이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네. 몇 층 아파트 몇 동을 짓는다 이렇게 딱 지어지는 계획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북한에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부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견을 해서 이제 올리면 비준을 받는데요. 평양시 옛날에 이제 병원 건설을 하는데 병실을 500개를 만들기로 계획을 해서 문건을 올려보냈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뭐 째째하게 이 정도 작게 만드냐, 규모를 늘커라 해서 그 앞에다 일을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 병실이 1,500개가 됐어요. 그럼 시일도 늘려주셨나요? 그 시일까지 늘려준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해라 해서 했는데 그게 바로 평양시에 지금 있는 김만유 병원이라고 와. 예, 엄청 큰 그럼 병원이거든요. 결국은 뭐 김부자 마음대로 예. 모든 걸 결정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세부적인 건축 부분 행정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보면은 중앙에 건설 총국이라는 게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건설 총국이라는 게 있어 일체 뭐 그보다도 그 내각 부서에도 뭐 건설 건재 공업성인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건설만 전문적으로 북한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건설만 맡은 부서가 건설 총국이 중앙에 있고요. 각 지방마다 지방 건설 총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이게 건설 총국 산하에 도시 설계 사업소가 또 시군마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농촌 설계 사업소가 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또 도시 건설 사업소라는 게 또 있고, 철저하게 건설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기관들은 제대로 다 이게 무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자처럼 자꾸 속도를 강조하는 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의 사는 살림집의 안정성보다도 김부자의 업적을, 지금은 또 김정은의 업적을 쌓기 위해 가지고 예전에 김일성식이 천리마라고 해서 하룻밤에 천리를 가는 말을 강조했다면 지금 또 말리마라고 이렇게 비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무리한 시공을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주변 주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 직접 집을 터에다가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북한의 영토 자체는 100% 국유합니다. 그렇죠. 개인 영토가 없지 않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2000년 이후에 그런 형태가 생겼죠.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촌복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개인의 자금을 거둬다가 국가의 명의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빌라촌 같은, 네. 뭐 4층, 5층짜리 이런 집들을, 아파트들을 세워가지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그 명의를 갖다가 대학의 아파트를 만들다 그러면은 대학의 명의로 아파트를 만들어서 일부는 그 주택이 없는 교원들한테 풀고 나머지는 매매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형태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 일단 북한에서 이렇게 집을 한 채 짓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거죠. 북한은 개인적으로 짓는 건물들은 없으니까 모두 국가에 예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대별로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 김일성 시대는 전쟁 직후라서 전후복구 건설이라고 해서 그때도 평양시 그 5만 세대 건설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5만 세대를 무조건 만들자 해가지고 평양 속도라고 해서요. 그때 네. 당시도 공식 능력, 우리 건설 능력과 자재를 가지고는 하루에 이 정도밖에 못 짓습니다 한 거를 깨고 10만 세대, 20만 세대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역사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폐허가 된 평양을 다시 이게 뭐 만들어놨다. 이런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후계자로 된 김정일 같은 거는 80년대가 북한 역사에서는 건설과 창조의 해라고 이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 김정일이도 결국 많은 지금 김정은처럼 고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 창광거리, 네, 뭐 1계당, 2계당, 뭐 그 다음에 광복거리, 통일거리, 예, 문수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문수거리 같은 거는 거의 뭐 당시 저도 대학 때였는데 대학 재학생들을 100% 다 평양에 끌고 가서 공부도 안 시키고 건설을 했었고요. 대학생들도 동원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수거리는 대학생 거리라는 속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됐었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준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이 3부자가
시기적으로 특징적으로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민심을 들어잡자는 그런 네. 무례한 요구 때문에 생긴 것이 북한의 건설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영 씨가 좀 그래도 비교적 네. 최근에 오셨으니까 김정은 시대에 뭐가 달라졌나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상징적으로 이제 보는 게 편의시설이랑 봉사시설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유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더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에서 좀 네. 접한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군요. 네. 그러면 외국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뭐 합작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북한의 전반적인 좀 건축 수준이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유경 호텔이 87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자금과 기술이 들어와서 92년도에 이제 개건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자금이 이제 딸리다 나니까 아직까지 지금 완공이 안 돼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고요. 네. 최근에 짓는 이제 과학자 거리들이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이제 다 자체로 건설을 하는데요. 공사를 속도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제 기계도 없이 사람들이 직접 한다는 거에 좀 부담감이 생기고 좀 그럴 뿐이지 이제 시공이나 건축 설계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럼 건축 수준은 비교적 안정화되어 네. 있다. 그러면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건설 자재들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타일이나 뭐 벽지, 집안에 구비돼야 되는 제품들 이 모두가 다 어떻게 좀 구비가 되나요? 거의가 다 수입에 의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그게 언급이 됐는데요. 네. 무상광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은 거의 다 중국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철광석 대신에 여명거리에 쓰이는 건설 자재들을 다 그쪽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그 자재가 원만하게 못 들어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여명거리 건설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시기예요. 네. 이제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서 무슨 무역 회사 100% 다가 아니라 이름을 찝어줬잖아요. 어느 회사는 무역을 못한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 이름 명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명칭을 그냥 같은 회사에서 명칭만 바꾸면 그 다음 날부터 또 그냥 무역은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서 별로 이제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뜩이나 나라 사정도 어려운데 건설 사업에만 집중할 경우 좀 주민들 원성도 자자할 것 같거든요. 또 타격이 아무래도 크니까 좀 무리하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일 부자 주변에 좀 측근들이 말리거나 하는 경우는 아예 없나요? 일단 김일성, 김정일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령을 했겠죠. 근데 김정은의 특징을 보면은 무자비한 공포 정치잖아요. 덮어놓고 총선하고 숙청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특히 김정은의 엉뚱한 취미. 정말 그 좀 웃기긴 한데요. 보면은 이게 김정은이가 이번에 건설을 하는 데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무슨 미림 승마장이라든가 스키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은 문수물놀이장. 문수물놀이장 원래 있긴 있었는데요. 그걸 또 개건 확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아리 사격장이라고 실내 사격장 같은 것도 이것도 만들고요. 참 이게 정말 엉뚱한 취미, 자기 개인의 취미에 맞게끔 국가를 이렇게 리메이크 해나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지영 씨가 보셨을 때 좀 혜택받는 과학자들 말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평양에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이제 현대적으로 꾸려지면 그냥 보기는 좋고 좋다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지금 또 여명거리를 막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들이. 그걸 개인들이 다 이제 비용을 해서 투자를 해서 노력을 들여가지고 하니까 평양 시민들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비단 힘든 게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방금 돈이 든다고 하셨는데 비용적으로는 어떻게 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50달러씩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50달러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야 되지 않으면 어지간이라도 무조건 그 50달러를 맞추지 않아도 무조건 돈을 내라 이렇게 강요를 하기 때문에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 그게 상처도 받고 힘들 것 같아요. 거의 혈세를 쥐어짜는 것 같은 완전 그런 짜는 느낌이네요. 정도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좀 김주성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 뭔가 이게 국가 건설에 국가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해서 건설판을 벌려놓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뭘 하냐 국가가 이만큼 해주는데 니네도 뭔가 바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하다못해 옛날부터 없는 살림에도 뭐 하다못해 작업을 할 때 끼는 장갑이라든가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상당히 세부담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대북 제재 때문에 더 하니까 결국은 쟤네가 잘못해놓고도 애매한 주민들한테 갖다가 이제는 돈까지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에게 그럼 이런 과학사거리는 정말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뭐 결국은 그 주민들이 가서 살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모든 온 전국이 평양을 위해서 치중되어 있거든요. 네.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평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나 같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주민들에게는 그 한탄을 자내는 그런 일인 거죠. 네. 대규모 려명거리의 그 화려함 뒤에는 주민들의 고생, 피와 살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평양의 려명거리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에서 뒤로 4바퀴 돌아 잡기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는 보고 듣는 북한말 시간입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검은 성성이는 소부 및 중부 아프리카의 열대숲과 소원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은 성성이의 생김새를 보면 두 눈은 이렇게 정면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사물을立体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이마는 두 눈을 보호해주며 귀는 사람의 귀처럼 생겼는데 크고 털이 없습니다. 고문 송송이는 꼬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발은 잘 발달돼서 손의 역할을 수행하며 엄지 앞발가락과 엄지 뒷발가락은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잡는 데 매우 편리하답니다. 검은 성송이 다들 짐작하셨나요? 북한말 검은 성송이는 바로 침팬지란 뜻입니다. 다른 사용의 예로는 내일 동물원 가는 날이네. 가장 먼저 검은 성송이를 보러 갈 거야. 그럼 다음 단어 알아볼까요? 난 문야왕이라네 이동산의 왕 내가 한 번 나타나면 모두 떤다네 꽃동산을 짓는 게요도 왓들 돌면 못 나온다네 꽃동산을 짓는 게요도 왓들 돌면 못 나온다네
와뜰와뜰은 어떤 뜻일까요? 북한말 와뜨르와뜰은 몸의 일부를 심하게 잡고 떠는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 사용의 예로는 은성이는 추위를 많이 타나 봐. 그러게 아까부터 와뜰와뜰 떨고 있잖아.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과학자들을 위한 여명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북한의 이런 혜택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가지 말고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통일의 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